여기 굉장히 지쳐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몹시 초췌하고 힘들어 보이는 얼굴인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성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사는 엘렌입니다. 저는 지금 사랑하는 한국인 남편과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한국인 남편과 재혼한 재혼 부부입니다. 현재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전 남편과의 힘든 삶으로 인해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었죠. 하지만 지금의 남편을 만난 후로 저는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현재의 한국인 남편과 어떻게 재혼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려면 전 남편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군요. 저와 제 전 남편은 한 동네에서 나란히 자라난 이웃 사촌이었어요. 부모님들끼리도 친하셨거든요. 젊은 시절 저희 부모님은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고 친구 부모님께서는 정육점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가는 고기와 햄은 모두 친구 부모님께 받아다 썼습니다. 고기도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오시고 햄도 직접 만드시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마트에서 사 먹는 햄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고기와 햄을 구워서 내어주니 맛이 없을 수 없고요. 손님들도 이 집은 빵도 맛있고 야채도 신선하고 소스도 특별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햄과 고기가 정말 특별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셨죠. 부모님 가게가 꽤 잘된 덕에 체인점까지 생기면서 사업 규모가 정말 커졌어요. 그 친구 부모님의 정육점 역시 저희 사업의 규모가 커지니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함께 잘 살게 되니 부모님들끼리도 인연이 남달랐고 저와 그 친구 역시 어려서부터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니 10대 시절의 추억은 제 전남편과 온통 함께였죠. 그런데 저는 이 친구를 남자로 보진 않았어요.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절 내심 좋아했었나 봐요. 대학생 때 어느 날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남자로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고백을 받고 나니 사람이 좀 달리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단번에 이 친구가 남자로 보이진 않아 그 고백을 거절했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빠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졸지에 한부모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엄마는 망연자실한 채 몇 달을 보내셨고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다시 추스르고 일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몹시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옆을 떠나지 않고 제 곁을 계속 지켜준 사람이 바로 이 친구예요. 힘든 사정을 알고 있었던 그 친구가 저를 많이 다독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이 친구와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은 안정적이었고 저는 하나씩 일을 배우며 일이 끝나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어요. 남자친구도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기로 해서 부모님의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는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나 행복해하시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몇십 년간 이어온 우정이 아이들의 결혼으로 완성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며 좋아하셨죠. 결혼 후 저는 사업의 본격적인 사장 역할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비극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사실 살이 좀 빠지시는 것 말고는 건강상 문제가 없으셨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땐 위암 사기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손이 떨리더군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수술도 바로 못 들어가는 상태이신데 치료 자체가 더디게 시작되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치료 시작 3개월 만에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다 받아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시다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상처에 딱지가 안 듯이 서서히 나아지는 느낌이었고 이제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엄마의 허무한 죽음이 저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일도 내팽겨치고 집에서 울기만 하고 잠을 못 자니 술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남편은 새로운 거래처와도 납품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 직원들을 더 뽑았다고 했는데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사업은 더 잘 되었어요. 저는 일을 못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고마웠죠. 바쁜 와중에도 제 정신과 상담도 함께 따라다녀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좀 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사업 확장을 하고 한 2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남편 마음이 변한 것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인데 매일 같이 우는 모습 보는 것도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집에 들어와서도 편하게 쉴 수 없다며 제게 그만하라며 화를 냈어요. 그때 남편 얼굴이 정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울지 않았고 이를 악물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꽤 오랫동안 회사를 등한시한 탓에 기존 체인점도 계약 해지율이 높았고 신규 경쟁업체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사업을 이어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던 중 제게 마지막 폭탄이 터졌어요. 남편이 회사 직원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회사 직원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제 절친이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남편 회사 직원이 제게 어렵게 알려주었고 남편이 바람 사실을 알았는데요. 둘이 좋아 죽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야지 했는데 전 뭘 하고 있던 걸까요? 남편에게 따지니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건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털고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집에서 우울해해서 자기도 버틸 만큼 버텼는데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부모 일은 슬픔에 빠져 제 감정에만 파묻혀서 산 것이 큰 잘못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제 절친과 바람을 이해할 순 없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마음 떠난 사람과 더 살아서 무엇하겠어요. 바람을 제게 들킨 이후로는 더 당당하게 제 절친을 만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온갖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징글징글한 남편과 부대끼기 싫어서 빠르게 이혼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가는 속재료들이 문제였습니다. 납품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니 전 남편은 다른 경쟁사에 납품하는 양도 버겁다며 저희 회사와는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샌드위치 가게들이 승승장구했던 이유는 남편 회사의 고기와 햄의 비중이 컸는데 이제 재료를 어디서 납품받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수소문 끝에 최대한 비슷한 맛을 내는 납품업체를 찾아서 계약했어요. 제 입맛에는 괜찮았고 이만하면 고기도 햄도 괜찮다 싶었는데 손님들 입맛은 아니었나 봐요. 가맹점주들은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줄어든다며 하소연했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매장 점주들의 불만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전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의 딸이기도 하니까 외면하시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제 전 남편이 모든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관여를 못한다면서 고기도 햄도 공급해주긴 어려울 것 같다며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납품하는 샌드위치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매장 앞에 포스터에는 모두가 그리워하던 샌드위치의 맛 완벽 구현이라고 광고하고 있더군요. 온 세상이 더 살지 말라고 등을 떠미는 느낌이었어요. 사업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더 이상 살 힘이 생기지 않았어요. 계약을 유지하는 체인점도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회사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변 정리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진 것도 많지 않아 정리가 어렵진 않았는데 제일 걸리는 건 부모님의 첫 샌드위치 가게였습니다. 굉장히 잘 되는 건너편의 경쟁사의 샌드위치 가게가 뻔히 보이는데 부모님의 샌드위치 가게가 초라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가게가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데 마치 부모님이 쓸쓸하게 서 있는 것 같더군요. 의욕이 있고 좋은 사람이 와서 이 가게만큼은 잘 운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게를 내놨어요. 어느 날 밝은 미소 지은 한국 남자가 가게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남자 좀 특이했는데요. 가게를 보러 왔는데 첫 마디가 대뜸 식사하셨어요? 인 거예요. 초면인데 무슨 식사 이야기를 하지 싶어 곧 할 거라고 대강 넘겼습니다. 남자는 이것저것 둘러보더니 가게가 몹시 마음에 든다고 했고 일사천리로 계약을 완료했죠.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제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겠다 싶어 마음도 좀 개운해졌죠. 그런데 이 한국 남자가 또 밥을 같이 먹자고 하길래 단칼에 거절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과 무슨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 더 묻더군요. 어디 레스토랑 가기 뭐하면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서 사다가 먹자며 괜찮은 곳이 새로 생겼던 데라고 하는데 순간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습니다. 남자가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실례를 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주책맞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제 옆에서 1시간 넘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남자도 참 어이없겠다 싶어 그간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왜 생판 처음 본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한국 남자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더니 묻더군요. 고생이 많았다면서 그런데 하나 남은 가게까지 팔고 나면 뭐 하려고 했냐고 묻는 거예요.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생판 처음 보는 남자에게 내가 세상을 뜨기 전 신변 정리 중이에요. 할 수도 없고 어색하게 웃으며 넘기려고 하는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귀한 목숨인데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운영할 음식점에 나와 일을 하면 어떻냐고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은 제이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니 남자가 씩 웃어주는데 갑자기 저도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한국 남자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종은 좀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분식이라니 한국 음식점이야 한두 번 가보긴 했는데 분식이 될까 싶었거든요. 제 돈도 아닌데 내심 제이슨이 걱정도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에게 괜히 찬물을 끼얹는 건가 하고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하니 웃더라고요. 제이슨 말로는 제가 연이은 불행의 정신을 좀 빼놓고 사는 동안 한류바람이 엄청났다고 했어요. 하기사 정신없는 와중에도 넷플릭스의 드라마, K-팝이 엄청난 건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제이슨도 큰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가게인 만큼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열심히 요리 연습을 했어요. 미국에 들어온 인스턴트 분식도 먹어보고 유튜브로 한국 분식 조리법도 공부하며 미국인들 입맛에 맞게 한국 조리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율을 해봤습니다. 2달가량이 정말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그리고 대망의 오픈일 저는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랄 것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 인기가 이 정도였나. 특히 김밥은 정말 새로운 시도였는데 엄청나게 잘 팔리더라고요. 건강식을 먹고 싶은 연령대가 높은 분들부터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젊은이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잘 팔렸습니다. 조금 어린 친구들은 다소 매울 법한 떡볶이도 잘 먹었고 치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이슨도 자기 생각 이상으로 장사가 잘 된다며 싱글벙글이었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이런 바쁜 일상을 보내니 안 좋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이슨과 저는 점차 가까워졌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연애를 하는 것처럼 서로를 챙겨주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이슨은 자기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떻냐고 물었어요. 저는 몹시 망설여졌습니다. 2번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에요. 또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제이슨에 대한 마음이 커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연이어 떠나보내며 내가 불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왔고 제이슨과도 전 남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안 생기리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제 솔직한 심경 고백에 제이슨은 자신이 행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니 그런 이유의 거절이라면 사양한다고 말하며 저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만나자고 하는 가벼운 사람은 아니라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제 걱정을 아무렇지 않게 날려버리는 듯한 웃음과 확신의 참말투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저를 웃게 해준 제이슨과 함께 하기로 했죠. 제이슨 말대로 정말 가게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운도 따랐어요. 가게 오픈 6개월쯤이 지나 한국 김밥이 미국을 말 그대로 쓸어버렸거든요.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되는 냉동 김밥 아시죠? 냉동 김밥이 히트를 치며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아이템이 되었는데 저희 가게는 즉석에서 김밥을 말아주니 잘 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체인 문의가 들어와 신중히 검토 중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주 작은 결혼식을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절망으로 무너져 갈 때 나타난 한국 남자. 그리고 한국의 음식 덕에 인생의 햇볕이 다시 든 느낌이라 전 정말 한국이 좋아요. 한국의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절망의 세상을 등지려던 차에 우연히 만난 한국 남성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